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4월 22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데, 보시면 이 지구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민간 운동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과는 좀 달리 순수 민간 운동에서 출발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 쭉 내려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소등 행사 등을 전국 각지에서 좀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여러 지역에서 소등 행사가 좀 진행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오늘 이제 기후 정상 회의도 좀 화상으로 진행돼서 각국의 정상들이 뭔가 발언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사 보면 이제 공매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달 3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기존의 뭐 대차 거래를 통해서, 물론 이게 또 이제 대차 거래긴 한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조금 뭔가 완화가 되고, 또 이제 조금은 참여를 가좀 수월해지는 부분을 좀 만들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사실 종목 수가 늘어난 거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원래 그냥 기존에 이제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의 거래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신용 계좌는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생겨서 일단 종목 수 자체는 늘어났지만 이러한 뭔가 살짝의 장벽이 분명 생기긴 했다. 그래서 종목 수 자체적으로는 이제 장벽이 좀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과정적인 뭔가 장벽이 생기긴 했다. 물론 그리고 이게 근데 공매도라는 게 사실 뭐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 물론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공매도를 뭐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비판을 했었던 부분이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공매도와 그냥 매수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 하방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상방에 베팅하는 매수의 경우는 그냥 이게 만약 주식 상장 폐지될 경우에 그냥 본인의 원금만 날아가는 건데, 공매도의 경우 원금 이상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약간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하는 포지션이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어쨌든 일단은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선수들의 영역이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예탁금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일주일 새 증가를 했고, 어제 굉장히 뭐 외국인 기관의 매도를 받아내면서 개인이 매수를 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저점 이후 급락 이후에 지수가 조금 뭐 하락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나온다 싶으면 굉장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개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하방을 이제 하락을 굉장히 방어해주는 역할들을 하다가 또 약간 이제 또 지수가 반등을 조금 해주면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반등을 해주면 오히려 이렇게 팔면서 굉장히 리드미컬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미증시도 뭐 긍정적으로, 유럽 증시 미증시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오늘 또 어떠한 흐름이 나와줄지, 오늘은 아마 만약에 증시가 괜찮다면 오히려 이제 개인이 팔고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약간 예측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사 보면 지금 다음 달 국제 관광 비행 56편 운항 이달에 3배로 껑충 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래서 관광비행이라는 게 사실 정말 뭐 비행기만 타고 뭐 내리는 그러한 부분이고, 면세 혜택 좀 받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비행기 내에서 이제 콘서트를 해서 비행콘이라고 해서 그런 기사도 좀 나왔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항공업계. 그 다음에 추가로 이거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 이제 통합 대한항공 산하에 뭐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죠. 통합 대한항공 산하에 이제 통합 저비용 항공사들 자회사로 두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여기 싹 다 기존에 이제 아시아나 쪽과 대한항공의 이제, 이건 대한항공 쪽이고 이거는 아시아나 쪽에 여러 자회사들 저비용 항공사들이 묶여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대한항공 그리고 통합 저비용 항공사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제 카카오 엔터가 뉴욕 상장 고려라는 발언이 조금 뭐 비슷한 발언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만에 네이버 웹툰도 상장을 검토한다라고 공식화하면서
해외에서의 이제 기업 공개로 승부를 내자라는 뭐 식으로 좀 표현이 나와 있고, 굉장히 또 해외 이게 웹툰이라든지 그러니까 컨텐츠, 특히나 지금 웹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보이는데,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확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사다가 이제 넷플릭스 등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존의 뭐 다른 업체들도 막 인수하고 굉장히 뭐 활발하게 컨텐츠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실탄을 또 확보하려고 하는 액션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기사 보면, 우리가 제2의 쿠팡에서 과거 미국 상장에 나섰다거나 검토 중인 주요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로 코로나 시대 미상장 혹은 검토 회사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른 기사는 이제 어제 이제 월드 IT 쇼가 코엑스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며칠 동안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삼성이 마이크로 TV 모바일 등 뭐 체험에 대한 부분을 있었고, 뭐 LG의 롤러블 TV 등 혁신 기술 선보였다라는 뭐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는 뭐 박람회 전시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애플이 이제 신형 아이맥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뭐 더 뭐 얇아지고 빨라졌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뭐 자체 반도체 칩을 적용하면서 그 호환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생태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이제 백신 나눌 만큼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백신 수급에 굉장히 뭐 좀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부분이고, 하여튼 굉장히 뭐 미국의 그런 백신 확보 과정 속에서 백신이 굉장히 뭐 미국에 많이 확보를 했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살아나는데, 다른 뭐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또 성장이 뭐 정체되고 오히려 꺾이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주식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 하여튼 좀 건강과 관련된 거 몇 개를 갖고 와봤어요. 지금 코로나 시 집콕과 스마트폰에 보는 디지털 질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증후군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래서 손목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면 6시간 이하면 나중에 뭐 치매 걸릴 위험도 있다고 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이 너무 작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뉴욕 증시로 가서 보면 경제 재개 수혜주 뭐 반등 모색하면서 증시가 반등이 3일 만에 뭐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뭐 다 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도 표현이 나와 있고, 뭐 여기 일각에서는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그러니까 미국의 백신 접종이 높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경제는 뭐 따로 갈 거다라는 약간 예측성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를 많이 불러일으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으며, 아무래도 경기 순환주면 뭐 소형주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뭐 대형주가 이제 한 10년 정도 움직이고 주도로,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10년 정도 주도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지금 러셀 2000의 뭐 선물 지수의 흐름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 항상 최근에. 그리고 뭐 여기서도 소형주들의 상승을 주도했다고 나오는데,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뭐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증시도 당장 뭐 중소형주들이 계속적으로 이끌었던 부분이 있던 가운데, 뭐 최근에 대형주들이 움직였다가 또 대형주 위주로 또 어제 하락이 또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치면서 지수가 내려진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 뭐 중소형주에 대한 초점은 초점 두 대, 뭐 전반적으로 뭐 이런 구분 없이 골고루 잘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쭉 내려보면 넷플릭스 주가가 뭐 떨어졌다라는 거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뭐
여기 크루즈 선사의 뭐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뭐 하락을 했다가 뭐 반등성으로 움직인 것도 있는데 이제 특정 증권사에서 이제 뭐 의견을 변경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진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일단은 어제 5일 이동평선 깼어요. 코스피는 깨고 이제 10일 이동평선 좀 깬 상태로 마무리를 한 상태고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3200포인트를 좀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3200과 3000포인트에 이제 박스권으로 다시 기어 들어온 어제의 증시였는데 뚫어놨다가 바로 하루 만에 기어 들어온 증시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빨리 3200 위로 올려놓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은 이제 굉장히 5이동평선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한번 깼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깼으니까 결국 어디를 중요하게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처음으로 깬 자리와 또 처음으로 음봉으로 제대로 조정 준 이 자리들의 저점 라인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을 해주면서 5이동평선 위로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좀 긍정적이겠다. 지금 뭐 일단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10일 이동평선도 뭐 추가로 깨면서 여기까지도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던지 아니면 좀 더 밀리면서 크게 사이즈를 잡아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22이동평균선에 닿고서 다시 재차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보이는 지수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 전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